예, 안녕하세요. 캔서 여러분들. 이거는 계절이에요. 2022년도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이건 양력생이래요. 계절에 들어가요. 캔서. 어, 2022년도 총체적인 운세는 어, 일적인 면이나 경제, 재정, 재산, 또 애정, 그냥 무조건 힘든 일을 열심히 이게 어, 계절이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한 해의 운세예요.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다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가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결과가 없고 하면 할수록 결과 보상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을 취하지 않다 보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굉장히 바삐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돈 쪽으로 보면은 어, 좀 약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다 좋지만은 않아요. 어, 돈이 여분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어, 좋은 곳에, 그러니까 증권을 산다든지 스탁 마켓에 조금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돈을 다 써버리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래서 역시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돈도 투자를 잘하면 그게 뻥튀기가 돼서 크게 되고 안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그런 한 해예요. 하여간 노력한 만큼. 그리고 어, 이런 거는 조금 내가 결과를 금방 얻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돈이 여유가 좀 생기면 기부를 좀 한다든지 또 아, 그런 데다가 기부하는 돈은 내 마음의 행복이 들어오는 거지. 돈은 나가면 돈을 쓰는 거니까 결국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거는 돈적인 면으로 모으는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내가 돈을 도네이트 함으로써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기뻐지고 그 필요한 곳에 아 정말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자기 마음이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돈으로 결과를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도네이트 하는 돈은, 기부하는 돈은. 다만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어,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를 엑스트라 돈이 들어오면 그런 데다가 큰 돈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데다 좀 하면 결과가 좀 좋게 들어오는 그런 한 해예요. 계자리가 그러네요. 그리고 어, 돈도 역시 조금 힘들게 들어오는 어,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아우 이거를 이렇게 돈을 벌자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놓은 곳이 있다면 그게 이득이 돼서 들어오는 한 해이기도 하죠. 올해는 2022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돈을 쓰면 쓸수록 그냥 다 사라지는, 그래서 저금에다가 꼭 묶어놓다든지 아니면은 증권에다가 돈을 묻어둔다든지 그런
그런 게 내가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그렇게 하지 증권이 나는 싫고 무섭다 하면 땅을 산다든지 또는 금을 사놓는다든지 좀 그런 쪽으로 약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다가 돈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도 해요. 하여간 투자를 한 곳에서는 하여간 이득이 좀 많이 예상이 되네요. 4월달, 7월달, 8월달, 11월달, 12월달은 특히 돈의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득을 좀 챙기게 되는 그런 달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고 다 써버리면은 다 나가버리는,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도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면 투자를 해놓은 게 이미 있으면 이득이 들어오고 그런 고달에 좋은 돈의 운세가 흐름이 좋고 돈이 운세가 좋은 달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네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데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좀 뭔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득이 생긴다든지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계좌리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금을 좀 많이 하는, 은행 구자를 저축하는, 뭐죠 그거 이렇게 길게 보고 하는 거, 정기 예금인가 정기 적금인가 뭐 그런 거, 그런 데다 열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최상의 돈으로 보면은 아마도 저금을 시작을 하면 제일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애정운과 결혼운세로는 조금 섞였어요. 다 좋고 다 나쁘지가 않고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조금 섞여서 들어오네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애인을 만나게 되는 한 해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한 해가 지나가요. 또 서로 이해관계도 깊어지고 내 짝과 아주 이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2022년도가 되는데, 다만 내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달려들고 너무 거칠게 이렇게 너 나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싸움을 조심해야 돼요. 논쟁도 조심해야 되고 싸움도 조심해야 되고 많은 참을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하늘에서는 정말 나를 위해 나의 애정을 위해서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반짝 비춰주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놓치시지 않고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배우자나 내 애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줄수록 애정도 깊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붙어있으면 싸움을 더 해요. 그런데 이 계자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 또 결혼한 사람들은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계자리가. 싸움이 많이 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하고 내 말만 하고 이러다 보면 싸움이 더 커져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 성격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장점이 항상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했던 사람이 나기 때문에 싫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일도 생겨요. 결혼 선택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냥 눈에 그냥 발표야 발표. 진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충고를 드리자면 서두르지 말라는 거. 또 데이팅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데이팅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도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는 한 해가 돼요. 일적으로 보면은 일적으로는 계자리가 아주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행성이 들어와 있는 게. 하지만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 난처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돼 있어요.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문제점이 좀 생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를 서포트 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밀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좀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렇지만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완전 한 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서서히 나아져요. 그게 나아지는데 3개월 후부터 이제 서서히 3개월만 조금 속 썩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월 초까지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돈 투자를 일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동업도 절대로 9월 달까지는 동업을 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동업을 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보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조금 미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새로운 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직업이 하는 일이 서서히 조금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네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운도 굉장히 좋고 공무원도 되고 이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을 이제 직장의 슈퍼바이저라든지 상사라든지 사장님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가야 되죠. 3개월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합쳐 12개월을 쭉 합쳐놓으면은 아마 중간쯤 일적으로는 중간쯤에 운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8월달이 일적으로는 최상의 달이에요. 8월달 승진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직장에 이렇게 스카웃돼서 갈 수도 있고 1년에서 마지막 주에는 어쩌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딜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그래서 아마도 2022년도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결하게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통체적으로 치면은 아마 봉급이 올라간다든지 봉급 인상이 있다든지 좀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 쪽으로 보면은 약간
이게 환절기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약간.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한다든지 또 내 가족의 또 건강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고 이래서 그것도 조금 관심을 좀 쓰고 보셔야 돼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건강을 좀 그걸 감안하시고 왜냐면 여행 다니다 보면 이상한 병도 옮아오고 막 그래요. 그 물이 맞지 않아서 막 배탈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마이너 인주리스 약간 다치는 일 그런 일도 조심하셔야 되고 4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특히 고달은 다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내가 하는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가 되게 활동적인 시간을 보낼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들이 고달들이에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임신한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식단을 잘 챙겨서 아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운세가 조금 있어요. 누구든지 조심하면 다 좋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막 뭐예요 그거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스키 타고 막 점프하고 저는 그런 거는 딱 질색이에요.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세를 보면 1월 달은 굉장히 좋은 달이네요. 경제적으로 아주 좋아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한 달이 돼요. 그런데 가족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돈 재정 쪽으로는 아주 좋은데 가족 문제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한 달이 돼요. 2월 달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벌리면 안 돼요. 애정운 속으로도 일을 벌리면 안 돼요. 이 달도 애정운 쪽으로는 썩 좋은 달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은 운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달이에요. 그리고 2월달 한 달은 이상하게 굉장히 피곤을 느끼는 그런 달이 돼요. 3월달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찾아와요. 내 커리어, 내 직장, 일 이런 것들이 아주 막 번영하는 아주 좋은 일적으로 굉장히 좋고 승진할 수도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내가 굉장히 바라고 꿈에 그리던 승진을 받을 수도 있고 이 하여간 일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운세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일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상하게 또 가족들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귀찮게 하진 않아요.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 일 성공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4월 달은 돈이 막 들어와요. 4월 달은 아마 봉급이 껑충 뛸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월 후반으로 가면은 더 좋은 소식이 들어와요. 뭔가 내가 오랫동안 바랬던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한 달이 돼요. 5월 달은 굉장히 활동이 많은 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컨피던스가 많아지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냥 야망이 막 불타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막 자신감이 철철 넘쳐서 막 뛰어다니면 불안해요. 옆에 사람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마르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전쟁의 신이에요. 항상.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화성은 항상 액션이에요. 액션, 활동. 그런 반면 전쟁의 신이기도 하죠. 6월달은 조금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되는, 굉장히 건강을 챙겨야 돼요. 이 6월달은 애인과 아주 낭만적인 저녁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후는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죠. 둘이 낭만적인 저녁을 먹었으면 뭘 할까요? 7월 달에는 아주 내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이 많아지는, 긴장도 많이 풀고 또 내 파트너와 아주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운세예요. 8월 달은 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돼요. 그래서 8월 달만큼은 나 자신에게 너무 짠돌이 짠순이가 되지 말고 여행을, 휴식을 위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다만 남쪽과 동쪽은 피해서 가는 게 좋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되는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8월 달에. 남쪽과 동쪽만 피하면 돼요. 9월 달은 일보다는 가족, 사랑, 친구, 아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일 쪽으로는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모든 애정을 쏟고 모든 관심을 다 쏟게 돼요. 정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내 애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조그만 애들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10월 달은 약간 좀 천천히 이제 좀 속도가 늦춰지죠. 굉장히 보상을 받는 한 달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나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아주 활발한 그런 달이에요. 11월달은 굉장히, 이제 2달 그렇게 조금 뭐 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11월달이 휙 되니까 아주 굉장히 건설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일적으로 엄청 바빠지는 한 달이다, 이렇게. 다른 뭐 특별한 건 없네요. 12월 달은 다시 일적으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게 돼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태도로 일만 죽어라 하게 되네요. 생각을 잘하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될 수가 있고 스트레스 아웃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만 마음 염두에 두시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달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개자리 2022년도 운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